학폭 절대 아닌 황영호, 음해한 자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쌓아 올린 노력, 팬들과 나눈 눈빛,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버텨낸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그 이름을 순식간에 흔듭니다. 사실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말은 꼬리를 물고 퍼지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형태로 확대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역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의혹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해명은 같은 속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많이 들은 이야기를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폭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무거운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냉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로, 추측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섣불리 단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묻고자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쌓인 낙인과 비난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확정된 진실처럼 소비해왔는가? 의혹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검증과 방어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편이 아니라 기준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에 두는 기준 말입니다. 의혹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 들었다는 표현, 확인 중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던져진 의혹은 맥락을 잃은 채 반복되고 자극적인 제목과 짧은 문장 속에서 점점 확정된 사실처럼 소비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장의 출처와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일부 표현은 단정형으로 바뀌었고 의혹은 질문이 아닌 결론의 형태로 유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긴 설명보다 강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의혹보다는 사실을, 논란보다는 문제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론과 해명은 속도와 분량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알고리즘이 분노와 확신을 증폭시킵니다. 의심을 부추기는 콘텐츠는 더 널리 퍼지고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히기 쉽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판결문이 아닌 댓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의혹이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모든 해명은 변명으로, 모든 침묵은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인식은 한 개인의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재단합니다. 노력은 지워지고 성과는 의심받으며 사람의 이름은 낙인의 형태로 남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 확인과 책임이라는 조건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질 때 의혹은 공론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이 됩니다. 의혹은 자연스럽게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말을 전하는 사람, 확인하지 않는 사람,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섞여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단순한 논란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처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과 사회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운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어떤 표현보다 무겁습니다. 한번 이름 앞에 붙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 단어는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어의 힘입니다. 학폭이라는 표현은 법적 판단 이전에도 사회적 유죄를 암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며 사실은 검증을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누군가의 경험을 말하는 목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물의 경우 논란은 빠르게 확대됩니다. 짧은 영상, 잘린 문장, 맥락이 빠진 캡처 화면이 전체의 진실처럼 소비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편을 드는 태도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학폭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될 때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대한 단어일수록 더 엄격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분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정의 언어로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단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게만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진실은 감정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린 과정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모두를 보호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논란이든 의혹이 제기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론의 기회입니다. 한쪽의 주장만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사실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미 정해진 결론만 남게 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입장과 해명, 그리고 다른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목소리가 동일한 무게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한 표현은 빠르게 퍼지고 차분한 설명은 길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해명은 변명이라는 말로 축소되고 침묵은 인정이라는 해석으로 확대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낙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고 확인을 건너뛰며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알려진 이야기가 어디까지 검증되었는지는 좀처럼 되묻지 않습니다. 반론이 사라지면 공론장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 선언의 장이 됩니다. 그는 그렇다라는 단정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번 굳어진 이미지가 수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정 보도보다 첫 보도가 더 널리 퍼지고 해명보다 의혹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손상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고 그 설명은 공정하게 검토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절차가 무너질 때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감정의 잔상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선택하고 있는가. 반론이 지워진 자리에는 진실이 아닌 확신만 남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때로 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누군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공정하게 듣고 판단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비판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공익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음해는 다릅니다. 음해는 문제를 고치기보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 경계는 자주 흐려집니다.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비판과 의도를 단정하는 공격이 같은 말투와 같은 제목으로 섞여 유통됩니다. 비판은 근거를 묻습니다. 음해는 동기를 단정합니다. 비판은 무엇이 사실인가를 질문하지만 음해는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결론으로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사라지는 순간 논의는 공론을 잃고 감정의 싸움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사실 일부를 과장하거나 맥락을 잘라내어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를 오도했다면 결과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프레임을 집요하게 반복하며 이미지를 고착시키려 한다면 그 행위는 비판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익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를 소비시키고 있는가? 비판은 불편하더라도 사실 앞에서 멈춥니다. 음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도 의혹이 해소되어도 다음 의심을 찾아 계속 나아갑니다. 사회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경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할 때만 비판은 힘을 얻고 음해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말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릴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표적은 언제든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늘 하나로 수렴합니다.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상처와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황영웅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사람의 이름은 반복적으로 소환되었고 이미지는 빠르게 소비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할 경우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비난과 왜곡, 기회상실과 정신적 고통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해 전달했는지, 반론의 가능성을 차단했는지, 정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같은 프레임을 반복했는지, 이 모든 지점에서 책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적 공간에서 바로 한 말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 의무 역시 따라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정정은 충분했는가? 의혹을 퍼뜨린 속도만큼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도 동일하게 기울여졌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묻자는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회복의 절차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의혹은 언제든지 값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다음 사람을 향해 다시 겨눠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혹을 말할 자유만큼 그 결과를 감당할 책임을 정말로 공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논란도 온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은 빠릅니다. 그러나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거세질수록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론을 원합니다.
설명보다 단정히, 절차보다 판단이 앞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 위에 서 있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은 느립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확인, 검증, 반론, 증거, 책임이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절차는 번거롭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론은 박수를 치거나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책임을 확정할 권한은 절차를 거친 판단에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그 역시 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고의적 왜곡이나 명예훼손까지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책임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믿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은 여론의 파도에 휩쓸리고 진실은 속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정의는 빠른 판단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만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키거나 혹은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끝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완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듭니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한번 흔들린 이름은 그 여파를 오래 안고 살아갑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의도 언젠가는 정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는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들기가 아닙니다. 침묵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원칙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의혹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원칙.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분리된 공격은 경계하는 기준.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태도. 이 기준이 없다면 논란은 반복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소비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는 가볍게 들리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지킬 것인가. 기준을 지키는 사회만이 누구의 이름도 쉽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만 진실은 소음이 아닌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논란은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관심은 옮겨가며 또 다른 이야기들이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에 남은 흔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의가 무엇으로 결론 나든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기준을 지켰는가? 의혹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정은 증거 위에서만 가능해야 하며 책임은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 왜곡과 낙인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혹은 언제든 가장 쉬운 공격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한 인물의 명예를 넘어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인의 편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의 원칙입니다. 진실은 소리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절차, 그리고 책임의 무게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누군가의 이름을 판단했다고 말입니다.